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철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스틸앤스틸의 우리 서정은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서정은입니다. 사실 최근 국내 철강 산업에서 가장 핫 이슈가 예. 구조조정 아닙니까? 예. 그죠?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그 파급 효과도 정말 크고, 특히 보면 이제 기업의 운명을 또 좌우할 수도 있고, 실업 문제, 지역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구조조정은 상당히 매우 주도 면밀하게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수 박사님께서 국내 철강 산업이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왜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보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뭐 늘 있는 겁니다. 산업 안에 항상 진행되는 건데, 이제 단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 구조조정 속도를 좀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구조조정은 시장이 살아있는 한 늘 이제 구조는 변화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조정이고, 지금은 상당히 정부 주도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얼마나 가속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때로는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지연시킬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철강제 품목을 보면 확실히 이제 뭐 엄청나게 공급 과잉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공급 과잉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꽤 컸습니다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뭔가 설비를 줄여야 될 단계가 왔구나 하는 인식은 확실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설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 부분은 뭐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조정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주도를 한다든 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조조정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수 박사님께서 쓰신 거를 보면, 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되기 이전에 우선 감산부터 하자. 감산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차츰 구조조정을 하자. 실질적인 뭐 구조조정을 하자.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작년 연말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안에 설비 규모 조정이라는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어떤 품목부터 먼저 구조조정할 것이냐, 이 정도 이야기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그렇죠. 그 외에도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다뤄보자고 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할 때 어느 날 정말 어떤 설비가 퇴출될 것이냐, 어떤 설비가 남아서 계속 산업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하나의 감산을 위한 노력이다. 왜? 철강의 경우는 사실 설비를 뜯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감산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설비가 나중에 가장 경쟁력이 없구나, 어떤 설비가 미래에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설비구나 하는 데 대한 판단도 가능해지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기업 간 어느 정도 힘겨루기도 가능해져서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감산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유죠.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구조조정 대상 설비를 뭐 정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어떤 기업이 어떤 설비가 퇴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참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딸랑 그냥 이렇게 정부 보고서처럼 거의 결론에 가깝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할 것이냐. 그중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우선 설비는 그대로 두고 감산, 공동의 노력, 이런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느냐에 따라, 물론 이걸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하다 보면 산업의 비용도 높아지겠죠. 아까 유 박사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너무 빨라도 사회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걸 뭐 적정한 속도를 제가 감히 여기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뭐 철근을 줄인다 그러면 이걸 몇 년 안에 다 줄여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어떤 금융시장의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결정되기 때문에 감산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속도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구조조정을 너무 신속하게 하다 보면 예. 단기적으로 실업 문제가 또 급격하게 또 사회가 감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뭐 지역 경제 문제도 그렇고 예.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러고 사실 생각이 어떤 설비가 퇴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 신중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감산이나 이런 과정을 음.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감사는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 네. 국내 그 수요가 엄청 크게 이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혀 앞으로 뭐 언제 회복될지 아직까지는 그런 회복 기미도 전혀 이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감산을 한다는 말은 공급량을 줄여서 지금 수요가 적더라도 가격을 좀 높이자. 뭐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 수익성을 회복시키자.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요 업체들, 특히 건설 업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내하고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또 더 큰 하나의 논리인데, 네. 정부로 봐서 이제 이런 산업 간 갈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네. 이제 기업 간 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철근 간의 경쟁이었다면, 감산의 단계에서는 철근업계와 건설 간의 어떤 산업 간 그렇죠.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라 철근 쪽에서 감산을 한다든지 공동의 노력, 담합 이런 걸 하면 분명히 수요 산업으로 봐서는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철근 산업이 너무 빨리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담합을 통해서 감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 하락을 유지시킴으로써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감산을 통해서 어떤 연착륙을 해야 되고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요 산업과의 갈등을 정말 잘 조절하는 그 기술, 예, 그죠? 방법이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철근 업계로 봐서는 사실 이게 감산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 보십시오. 예를 들어 캐파대로 모두가 다 돌린다 그러면 대한민국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이게 뭐 철근이 어디 가겠어요. 가격은 그냥 바다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후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철근이 진짜 필요할 때 되면 복원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든 연착륙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감산을 하면 감산을 하는 자체가 이미 소위 가격 하락을 방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근업계가 감산을 한다고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빨리 좀 사놔야 되겠네. 뭐 이런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격이 확 떨어지면 모든 주체들이 다 영향을 받지만 감산은 물량 조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업 간에서 뭔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든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감산을 하는데 뭔가 기업들끼리 합의도 하고 소위 말하는 담합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렇게 담합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철거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담합에 대해서 상당히 센시티브한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감산과 담합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조금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한 K스틸법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건 아마 산자부 장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일정한 그 기업 간 공조가 가능하도록 그거는 아마 과거 일본에도 그렇고 선진국에도 산업의 후퇴 속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했고 우리도 이제 그 안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 안에 아마 그거는 꼭 법이 통과되면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철강 회사 간에 어느 정도 공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제 기업 간 서로가 뭔가 공감대만 찾아내면 서로가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뭐 10%씩 줄이자 이러면 서로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감시를 감독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 정부가 나서서 감산을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감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산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감산이라는 것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맞습니다. 정말
담합 행위에 의해 가지고 벌금도 많이 물고 예. 인신 구속까지도 되고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정부에서 정확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예. 없으면 예. 공동의 어떤 그런 생산량 감상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조금은 그 적극적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각 철강사들이 뭐 되게 이제 어려운 궁지로 몰리면 네. 결국은 해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동률을 50% 정도를 낮추면 결국 고정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철근 산업만 보더라도 이미 감가상각이 상당히 끝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산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국은 얼마나 낮은 가동률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즐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예. 어쨌든 상당히 이제 지금 특히 국내 철강 뭐 업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지난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나왔듯이 철근 산업이 이제 1차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품목으로 일단 지정이 돼서 철근 업계에서 상당히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감상 노력을 지금 같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감산이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내 철근 업계들, 철강 업계들에 대해서 서바사님께서 좀 바라는 바, 뭐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말씀해 주세요. 생각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노력하면 효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기업 간 전략적 제휴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결국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해서는 우리가 유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강은 매우 규모의 경제가 그렇죠. 참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설비 투자를 해서 규모를 늘리는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기업이 다양한 철강제의 규모나 구색의 어떤 효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은 완전히 뭐 통합을 한다든지 이거 이전에라도 서로 전략적으로 좀 마이너한 기업들은 몇 개가 생산, 구매,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투자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가동률을 낮추면서도 선도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보통 보면 뭐 자기 혼자 잘해서 열심히 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극복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보다는 좀 누구와 내가 손을 잡고 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낼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감산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각 철강회사 경영자들이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각 기업들이 좀 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서바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